우리가 어저께 6번까지 했거든요. 스타터 내용은 6번까지 진행했어요. 6번이 사람은 자신의 이상형을 합리화한다. 이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7번부터 시작을 할 건데 7번은 내용은 이거예요. 사람은 경제적이나 외모 이런 사회적인 위치를 보지만 그것은 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정관념과도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매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매력은 사람들이 되게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죠. 매력은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 1차 매력과 2차 매력으로 나뉩니다. 자, 1차 매력이라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외모, 조건, 외모나 조건 같은 걸 갖다가 1차적인 매력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전에 얘기를 해드렸던 것처럼 뭐 장동건 같이 연예인급으로 잘생겼다던가, 남자라면 잘생겼다던가, 아니면 여자분이시라면 되게 뭐 여자분도 똑같고 연예인처럼 예쁘신 분, 뭐 김태희나 뭐 예쁘신 분도 많잖아요. 이런 분들처럼 되게 예쁘시면요, 연애를 시작하기가 좋죠. 왜? 가만히 있어도 누군가가 나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1차적인 매력을 가지게 되면요, 아니면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조건도 많이 보죠. 여자분들도 여자분들의 조건을 보고 접근하는 남자들도 있긴 하지만,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대부분은 외모를 보고 접근을 하고,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만날 때는 외모를 보고 접근을 하고, 여자들이 남자를 볼 때는 외모나 조건도 많이 보잖아요. 그죠? 이런 거 일반적으로 소개팅만 해보시면 아시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1차적인 매력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좋게 되면요, 유리한 건 사실이에요. 연애를 하시는데 굉장히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왜? 내가 가만히 있어도 소개팅이 들어오고요, 너 누가 좋다고 쫓아다니는 사람도 있고,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1차적인 매력을 보면 연애를 시작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뭐냐면, 이거는 단순히 그러니까 연애를 잘 못하시는 분들은 그냥 무조건 예쁘면 다 끝나는 줄 알아. 내가 무조건 외모가 좋고 돈만 많으면 다 끝나는 줄 알아요, 남자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실제로. 이거는 1차적인 매력이에요. 1차적인 매력이라는 건 뭐냐면 단순히 관문에 지나지 않아요. 내가 처음에 그 사람에게 감정이 생기게 하는 어떤 포인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게 지나가면은 어떻게 된다? 2차적인 매력이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여자분이 설현이나 이제 김태희 이런 분들처럼 되게 예뻐. 연예인급으로 예뻐. 그러면은 헌팅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겠죠. 근데 막상 만나봤더니 어때요? 막상 그래가지고 내가 막 쫓아다녀가지고 막 만났어. 어떻게 예를 들어서 만났다고 쳐. 그래서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랑 사귀었는데, 사귀고 나니까 어때? 그 여자가 성격이 쉽게 얘기해서 너무 지랄 맞은 거예요. 예를 들면 막 왔다 갔다 하는 성격도 너무 심하고, 막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건 도저히 내가 감당해낼 만한 상황이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남자 입장에서는 그 여자가 외모가 아무리 뛰어났지만 오랫동안 만나기는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게 이제 2차적인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차적인 매력은 바로 프레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멘탈적인 거라고 얘기하지만, 멘탈적인 게 자체가 뭐냐면 그 사람의 가치를 나타내는 거고, 내가 얼마나 내 가치를 잘 지켜내느냐, 이거에 대한 그런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레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2차적인 매력, 프레임이라고 보시면 되고, 남자분들도 똑같아요. 남자분들도 내가 뭐 잘생긴 남자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조건 좋은 남자를, 경제적이 있는 남자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여자들이. 근데 그런 여자들이 나랑 만났는데 내가 경제력만 좋지 실제로 그 여자들을 제대로 케어해주지 못하고 내가 리드해주지 못해. 제가 저번에
저번 시간에 이야기해 드린 것처럼 내가 선장 역할을 잘 해줘야 되는데 선장 역할을 잘 못하고 여자애한테 우리 뭐 할까? 맨날 데이트를 코스도 잘 못하고 우리 뭐 하면 좋을까? 맨날 네 뭐 했으면 좋겠어? 맨날 맞춰주고 연락 맨날 해가지고 뭐해? 나 좋아해? 맨날 이런 거는 물어보고 나 사랑하는 건 맞아? 뭐 맨날 의심하고 쫓아다니고 집착하고 그러면 어떻겠어요? 이거 경제적인 거랑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 여자분들도 똑같고 남자분들도 똑같은 거예요. 여자친구가 맨날 오빠 나 사랑하는 거 맞아? 아닌 것 같은데 맨날 그리고 그거나 맨날 의심이나 하고 오빠 누구 만나 이런 거나 쫓아다니는 행동하고 왜 연락 안 되는 거냐고 맨날 싸우고 그러면은 이제 그 남자 입장에서나 여자 입장에서나 이건 정상적으로 만나고 싶어도 정상적으로 만날 수가 없으니까 예. 이게 장기 연애는 요 프레임이 핵심적인 요소라고 보시면 되고 1차적으로 여러분이 외모나 조건이 좋으면요. 연애를 스타팅하기엔 매우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7번에서 얘기를 한 것처럼 사람의 경제력이나 뭐 사회적인 위치, 외모가 전부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7번에서는. 그죠? 사람들은 연애를 잘 못하시는 분들은 이게 전부라고 생각해서 참 문제예요. 그래서 외모만 꾸미려고 하고 외모가 좋으면 뭐해. 물론 처음 시작은 하지만 그 사람이 과연 연애를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포인트는 있냐 이거죠. 그렇게 보기가 매우 힘들 거예요. 예. 너 외모 예쁘니까 무조건 외모가 잘생기니까 연애 잘해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학교 가 보세요. 진짜 제 친구 중에서도 잘생긴 애들 많거든요. 근데 걔가 연애를 잘한다는 거는 좀 다른 얘기예요. 그죠? 아주 멋있게 생겼어요. 예. 가만히만 있으면 진짜 참 좋아. 근데 연애를 못 하는 거죠.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드리고 싶은 거고 이제 8 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지금 일단 여기까지 수업을 진행했는데 뭐 마이크나 괜찮죠? 상태. 한번 확인하고 지나갈게요. 마이크 상태나 그 방송 상태 괜찮아요? 예. 좋다고 성우님. 그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괜찮다고. 예. 김지훈 님 들어오셨네요. 자 8 번으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8 번은 그 여성은 무엇인가를 확실히 결정 내리는 것을 싫어한다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저번 시간에 벌써 얘기를 해 드렸죠. 지금도 얘기를 해 드렸고 남자랑 여자랑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한 배를 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배를 탔어 우리가. 이 배예요. 이렇게 한 배를 탔어. 한 배를 탔는데 이 배 안에 이제 여자가 있고 남자가 있는 거예요. 예. 여자하고 남자하고 한 배를 탔어요. 예. 그러면 이 배를 움직이려면 누군가는 선장이 돼야 되고 누군가는 선원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제가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를 해 드렸다시피. 근데 제가 상담을 오랫동안 하면서 10년 정도 내가 상담을 하면서 느낀 거는 뭐냐면 여자들은 이렇게 책임지고 뭔가를 내가 리드를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도 이야기를 해 드렸지만 뭐예요? 데이트할 때 봐봐요. 데이트할 때. 여자분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남자가 내 데이트 코스 안 짜고 맨날 "우리 뭐 할까?"라고 얘기하면은 안 된다고 얘기해 드렸잖아요, 제가 어저께. 그런 거를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 이런 특성에 대해서 인간의 심리에 대해서 아니까. 그리고 그렇다면 반대로 남자들은 어떠냐. 남자들은요. 자기가 결정을 내리는 걸 좋아해요. 실제로 자기가 원하고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을 갖다가 꼭 이뤄야 되는 게 남자의 목적입니다. 남자들은 꼭 자기가 뭘 원하는 게 있으면 그걸 꼭 이루고 싶어 하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대부분의 남자들이. 네. 자기가 그걸 못하면은 되게 안 되는데 그걸 숨기고 여자들에게 작업을 하죠. 예. 그걸 숨기고 작업을 하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나중에 또 설명을 해 드릴 거고 9 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사람들은 나이가 들었건 그렇지 않건 사랑에 한번 빠지면 모든 것을 올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는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습니다. 예. 자기가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주도권적으로 자기가 어떤 여자나 남자가 가치가 높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사람들은. 예. 여기에서 제가 좀 다소 어려울 수 있지만 좀 재밌는 얘기 하나 하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사랑.
여기에서 이 사랑이라는 얘기가 나와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예. 한번 이거는 소통하면서 한번 해볼게요. 아마 수업 들으셨던 분들은 알 거예요. 우리 사랑이라는 감정이 왜 어떨 때 느끼세요? 내가, 나 사랑한다, 좋아한다라는 감정. 누군가를 사랑한다, 좋아한다라는 감정은 어떨 때 느끼세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 괜찮습니다. 잘 어려울 수도 있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우실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사랑한다, 좋아한다라는 감정은 언제 느끼지? 예. 상대가 내가 없어도 행복했으면 할 때? 예. 좋습니다. 좋은 의견들 주시는 거예요. 예. 나랑 안 만나도 괜찮다고 느낄 때, 나랑 안 만나도 괜찮다고 느낄 때. 성우님 되게 감성적인 것 같아요. 예. 매일 밤 생각날 때 지훈님. 그게 가장 핵심적인 얘기죠. 예. 성우님은 감성적인 거 보니까 여자분이신가 봐요. 제가 보기에는 여자분이신 것 같아요. 자, 그렇습니다. 예. 사랑한다라는, 좋아한다라는 감정이 생기는 건요, 기본적으로, 예. 예, 맞죠? 예, 그 인간은 내가 생각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서 생각이 나는 사람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지, 그것도 많이. 그죠? 지금 지훈님이 얘기했듯이 매일 밤 내가 죽어라 그 사람, 내가 지하철 타고 갈 때부터 그 사람 생각이 나고, 내가 매일 밤 잘 때 그 사람 생각 때문에 잠을 잘 못 자고, 그죠? 예,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이 많이 나야 기본적으로 그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그 아주 이론적으로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사랑한다라는 생각하고 좋아한다라는 생각, '내가 좋아하나? 사랑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내가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예를 들어 정반대로 얘기를 해 드리면, 내가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감정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단 한 번도 생각을 한 적이 없는데 그 사람을 갑자기 사랑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예. 그런 거죠. 오랫동안 내가 뭔가 생각이 계속 나야지 그걸 사랑한다라는 합리화, 카테고리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죠? 이것도 카테고리화예요. 예. 그죠? 인간의 뇌에서는요, 어떤 생각이 많이 일어나게 되면 그 생각을, 이 생각이 왜 이런 건지에 대해서 규정 지어야 돼요. 규정 지어야 돼요. 이거 갖다가 바로 카테고리화라고 하죠. 제가 얘기했듯이. 내가 이거 사람들에 대해서 만나 가지고 그 사람을 어떤 카테고리에 저장하는 것도 카테고리화라고 하지만, 사람의 생각이 많이 나게 되면 그걸 합리화하는 과정도 카테고리화라고 합니다. 예. 내가 어떤 생각 때문에 잠을 못 자,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걸 규정 짓지 않으면요, 힘들어요. 예, 힘든 거예요. 사람이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어떤 식으로든 합리화해서 규정 짓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다시피, 사람들은 혈액형으로 막 사람 판단하는 거 좋아하고요, MBTI로 자기를 막 분석해가지고 심리 테스트 좋아하잖아요. 그런 것들의 이유가 뭐냐면 자기를 규정 지어야 되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그게 좋아요. 예. 인간 뇌에서는 그게 행복하다라고, 좀 편하고 긴장도가 떨어지니까 스트레스가 줄어드니까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합리화 과정을 겪거든요. 일단 그건 그렇고, 일단 생각이 나야지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감정이 들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 생각이라는 걸 어떻게 나게 만드느냐가 중요하겠죠. 생각은 어떨 때 나요? 생각은 어떻게 할 때 납니까? 사람의 생각은요, 감정이 만들어냅니다. 사람의 생각은 감정이 만들어냅니다. 감정이라는 건 혹은 좋거나 혹은 나쁜 감정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예.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우리 연애 상담 하시는 분들, 오늘 슬기님 사연도 봤지만요, 슬기님이 어때요? 그 여자분이 나에게 좋은 행동을 하고 있나요? 슬기님이 지금 사랑한다라고 느끼고 그 여자를 지금 와이프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와이프분이 그 슬기님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좋은 행동을 해서 기분 좋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건 뭐냐면, 어떤 감정, 내가 이룰 수 없는 감정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하고,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한다거나 좋아한다라는 합리화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죠? 예. 그 감정이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하지만 인간의 뇌라는 건요, 좋아, 싫어 이렇게 쓴 겁니다. 예. 글씨가 개판이죠? 예. 근데 사람의 감정이라는 건 그래요. 사람의 감정이라는 건 이 좋다라는 감정보다 싫다라는 감정을 갖다가 더 많이 만들어냅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의 뇌는 좋은 걸 기억하지 않고요, 나쁜 걸 기억해요. 왜 그러냐면, 인간의 심리학적으로 그런 게 왜 그러냐면, 인간의 뇌는 좋은 걸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예. 좋은 게 왜 싫은 거, 왜 나쁜 걸 기억하죠? 나에게 스트레스가 생기고 그것들을 왜 기억하고 있죠? 왜 그러냐면,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예요. 어떤 원시인이야. 여러분들이 원시인인데, 원시인이어 가지고 막 길을 걸어가면서 뭐 이제 가고 있었어요. 어느 날 그냥 숲속을 걷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쥐들이 한쪽으로 막 떼를 지어서 뛰고요. 갑자기 새들이 하늘을 딱 보니까 새들이 하늘을 확 날고 있어, 떼를 지어서. 그러더니 갑자기 땅이 갈라져서 내가 죽을 뻔한 경험을 했어요. 예.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그런 느낌이 나면 그걸 피하게끔 뇌에서 지시를 내리겠죠. 예. 이런 걸 우리가 트라우마라고도 하고요. 이런 감정이 이 뇌가 어떻게 기억을 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되죠. 그래서 뇌에다가 어떻게 기억을 하게 만드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주면 그걸 기억을 합니다. 예. 사람들에게 무지막지하게 스트레스를 주면 그거 갖다 기억을 하게끔 뇌는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인간에겐 좋아하는 감정보다 싫어하는 감정이 머릿속에 많이 남고요. 그런 감정이 생각하게 만들고, 예, 사랑한다라는 합리화를 하게 만들겠죠. 근데 사랑한다, 좋아한다라는 합리화를 하게 만들려면요, 그 사람에게 무조건 싫은 감정만 주입을 하면은 조금 무조건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이 사랑한다라는 감정으로 합리화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좋아하는 행동과 싫어하는 행동을 갖다가 혼재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인풋을 넣습니다. 예. 인풋 값을 혼재해서 넣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이 혼란스럽죠. 혼란스러워도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자꾸 혼란스럽게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좋아하나 싫어하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고, 나중에는 내가 좋아한다라는 합리화를 할 가능성이 높겠죠. 이런 식으로 대부분 이루어집니다. 이런 방식은요, 제가 단순히 이론을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는 게 아니라 오랜 실험 결과 끝에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예. 제가 나중에 이 기술들을 갖다가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도 기술적으로도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예. 여러분들 주변에서만 보셔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연락이 안 와야지 그 사람이 생각이 나지, 좋아한다는 생각하지, 맨날 연락 잘 오고요. 예. 맨날 연락 잘 오고, 맨날 즉각 대답하고 막 카톡에 칼답하고요. 맨날 내 마음을 안심시키는 사람을 갖다 좋아한다고 생각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예. 간단하게 이거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얘기를 해드리자면, 이 감정이랑 인식이랑 같이 일어나요. 예. 감정과 인식이 같이 일어납니다. 예. 누가 신고남이에요? 예. 감정이라던가 인식이 같이 일어나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 여러분 드라마 같은 데 보잖아요. 드라마 같은 데 남자 주인공하고 여자 주인공하고 만날 때 어때요? 어떤 트러블이 일어나 가지고 그 사람이랑 감정이 생기죠. 그때 여자 주인공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남자 주인공한테 저 새끼 뭐야? 알고 싶어 하죠. 그게 인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인식과 감정이 같이 와요. 예. 예, 그거 갖다 프레임이라고 하는데, 그 상대방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감정이 생기는 거 호기심이죠. 이런 것들도 다 감정이죠.
그래서 이 감정을 일으키게 하는 기술을 갖다가 감정적인 연결 기술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거 바이브에서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은 아직 스타터를 가리키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이야기를 조금씩 해드릴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 이게 아주 기본적인 얘기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론을 알고 있으면요, 연애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매우 유리할 겁니다. 단, 여러분 스스로의 자기 연애는 잘 몰라, 사람은. 예,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남들 연애는 저한테 수업 듣고 나면요, 어떻게 하냐, 남들 연애는 뻔히 보여. 아, 쟤는 저렇게 해서 안 되겠구나, 되겠구나, 이런 것들 다 알게 되는데, 내 연애는 잘 모르는 것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상담사가 필요한 거죠. 예. 간단히 말해서 싫어하면 마주치려고 하지는 않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맞아요. 예, 싫어한다는 제가 얘기해드렸지만 무조건 싫어한다라는 감정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싫어한다라는 감정만 했을 때 그 여자분이 합리화를 하잖아요. 그죠? 예, 합리화를 하는데, 이걸 그러니까 싫어한다라고만 생각을 해서 합리화를 해버리면 사랑한다는 생각을 안 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지만 혼재되어 있는, 그러니까 좋아한다라는 감정과 싫어한다라는 감정을 혼재해서 보내주는 게 어떨까 싶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술적으로는 보면, 예, 기술적으로는 좋은 감정과 싫어하는 감정 갖다가 혼재되게끔, 예, 이거 제가 더 좀 자세하게 얘기를 좀 작업을 한다고 생각하고 얘기를 해드리면 이런 거죠. 내가 좋아는 하지만 의존적이지 않는 거예요. 예, 좋아한다는 얘기는, 난 너 좋아해, 나 너한테 감정 있어, 얘기하지만 걔만 안 만나. 걔만 안 만나고 다른 여자애도 만나.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은 지금 얘기했지만 좋아하는 감정과 싫어하는 감정이 혼재되어 있는 거죠. 좋은 감정과 나쁜 감정이 혼재되어 있죠. 그러면 그 여자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 새끼가 나 갖고 장난치는 건가?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고민하면서 이제 밤을 지새우게 되겠죠. 예,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면 어떨까 싶어요. 제가 생각하기엔. 예. 그래서 작업을 할 때는 좋아하는 감정과 나쁜 감정을 혼재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봅니다. 예, 물론 나쁜 감정만 어필을 해도 딱히 나쁜 건 잘못되는 건 아닌데 혼재하는 게 더 유리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예. 지훈님 답변 되셨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면 이런 거예요. 9번. 예. 9번. 9번도 8번이랑 똑같은 내용이에요. 사람은 나이가 9번까지 했죠? 우리가 9번까지 했네. 그러고 보니 10번이네. 10번 할 차례예요. 예. 사람은 자신의 가치와 상대방의 가치를 비교 분석해서 자신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사람이라면 절대 상종하지 않는다입니다. 예. 당연한 얘기죠. 제가 위에서 다 설명을 해드려가지고 어렵게 들리지는 않으실 거예요. 예. 사람은 되게 중요한 걸 가치라고 판단을 합니다. 예, 가치로 판단을 해요. 예. 제가 첫 번째 강의에서도 얘기해드렸고, 두 번째 강의에서도 얘기했고, 항상 인간은 뭐로 판단한다? 가치로 판단한다. 좋아하는 감정, 싫어하는 감정, 이런 감정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이렇게 제가 얘기했지만 합리화를 하지, 결정적으로 선택하는 건 그 사람에 대한 필요 가치입니다. 예. 나한테 어떤 남자가 필요한지를 보고 판단을 하죠. 지금 오늘 저한테 상담 맡기셨던 슬기님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를 해드리자면, 그 와이프분이 슬기님에게 원하는 게 있을 거예요. 저는 보통 그래요. 보통 사연들을 보면요, 와이프분이요, 슬기님에게 원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이 프레임적인 문제가 커요. 예. 근데 그런 결혼하신 분들의 사연을 갖다가 제가 해석을 해드리다 보면요, 프레임적인 내용이 굉장히 큽니다. 예, 왜? 매일같이 만나고 맨날 자고 그런 문제에서 이제 좀 껄끄럽고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생기니까 그래요. 예.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가치라는 거 항상 비교해가지고 누가 가치가 높은지, 그래서 자기보다 더 가치가 높은 사람을 쫓아다니려고 생각하지, 자기랑 가치가 비슷하거나 낮은 사람을 쫓아다니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니까. 자, 마지막으로 우리 이거까지 하고 수업 끝내도록 할게요. 예.
11번. 이거 하면은 이제 심리는 끝나는 겁니다. 우리 기본 워밍업은 다 끝난 거죠. 다음부터 바로 매력의 3요소를 배우시게 될 거예요. 자, 11번 마지막으로 배워보도록 하죠. 예. 여성들은 언제나 자기를 통제해 줄 수 있는 남자를 원한다. 심지어 자신에게 많은 선물을 주고 떠받드는 남자에게는 화를 냅니다. 예, 만만하게 보거나. 제가 계속 이야기해 드렸던 부분이에요. 예. 이거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똑같습니다. 제가 얘기했지만 프레임이라는 건요. 제가 프레임 기술을 개발을 하거나 연구를 할 때는요. 어떻게 연구를 했냐면 여성들이 쓰는 기술을 갖다가 연구를 해서 만든 거예요. 예. 남자가 쓰는 기술이라고 남자들의 독점적인 기술이 아닙니다. 제가 남자지만 남자들의 독점적인 기술이 아니에요. 남자가 써도 통하고 여자가 써도 통하는 기술이 프레임 기술이에요. 예.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지만 프레임이라는 기술은 가치라는 건 어떤 남자가 크다 여자한테만 적용되고 남자에게만 적용되고 이러지 않고 공평하게 적용이 됩니다. 한번 경험해 보시면은 제가 나중에 기술 가르쳐 줄 테니까 꼭 해보세요. 그러면은 바로 이해되시게 될 겁니다. 오늘 배웠던 내용도 한 번씩 해보셔도 돼요. 사람들에게 좋은 감정만 주려고 하지 말고 나쁜 감정도 주고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 건가.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에게 감정이 생겨가지고 나한테 자꾸 의식하는 행동들을 하지 않을까요? 예. 그리고 내가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기 때문에 걔는 얘가 어떤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얘기가 나오겠죠. 나중에 또 이거에 대해서 기술에 대해서는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예. 일단 그렇고 지금 두 번째로 얘기해드렸던 게 그죠. 뒷부분에 얘기해드렸던 게 자기에게 선물을 주고 자기의 비위를 맞춰주는 남자에게는 화를 내고 만만하게 본다고 했죠. 제가 어머니 밥상 얘기 꼭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죠? 어머니가 밥상 차려주면 그거는 되게 이성적으로 고마운 행동이에요.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혼재되어 있으면 싫어하는 반응이 나오지 않냐고요? 그거는 이제 기술을 잘 쓰셔야겠죠. 우리 지우님도 한번 사연 좀 올려주세요. 제가 사연 올려주시면 그걸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또 상담을 해드릴게요. 아시겠죠? 예. 자, 일단 마지막으로 이것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이것만 딱 듣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심리만 알면 되잖아. 근데 내가 선물을 많이 줘가지고 연애에 성공할 거면요, 선물만 해주면 돼요. 제가 이런 거 다 떠들지 않고요. 이런 심리 이런 거 알 필요도 없잖아. 복잡하잖아요. 그죠? 이런 거 알 필요도 없고 그냥 선물만 갖다 걔 마음에 드는 건 뭔지 알아다가 선물만 사주면 게임 끝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지금 예를 들면 우리 지금 오늘 슬기님 상담했지만 슬기님뿐만 아니라 우리 카페에 있는 모든 상담 내용이 내가 선물 사주라고 하지. 그죠? 슬기님 오늘 상담했던 슬기님 사연에서 선물해 주시면 뭐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식으로 될 거였으면요. 제가 이렇게 상담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예. 현실 여러분들 제가 상담을 했던 많은 분들은요. 다 열심히 이벤트도 하고 선물도 사주고 그 상대방에게 비위 맞추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저한테 상담받았던 거예요. 예. 그쵸. 예, 같이 있는 사람한테 받아야죠. 꽃 한 송이를 받더라도, 제발 내 꽃 한 송이를 받아줘. 이렇게 받는 것과, 되게 너 마음에 드니까, 내가 너 마음에 드니까 너한테 주는 거야. 하고서 장미꽃을 한 송이 선물해 주는 것과는 천차만별입니다. 이걸 프레임이라고 하는 거죠. 예. 이건 남자나 여자나 똑같은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은 심리는 이제 다 끝났습니다. 스타터에서 시작한 이 인간의 기본 심리에 대해서는 완전히 끝났고, 다음 시간부터는 매력의 3요소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제 매력 어필을 하는 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기술적인 내용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얘기를 하고 없으시면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예. 이제 그 다음 내일이죠. 내일 얘기를 먼저 해드리면, 내일은 아가냥님이 올리신 사연에 대해서 제가 상담을 해드릴 거예요. 상담 받고 싶으시면 카페에다 글을 올리십시오. 그러면은 제가 그걸 선정을 해가지고 하루에 하나씩만 제가 상담을 해드릴 거니까. 예. 이런 상담이 계속 반복이 되면요, 그 사람들이 이거 똑같은 내용을 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항상 내용이 상황이 많이 달라져 있지만 항상 프레임이라는 건 나눠져 있고 주도권이라는 건 나눠져 있고요. 주도권을 어떻게 쟁취하느냐, 상대방을 어떻게 나에게 쫓아다니게 만드느냐, 이게 핵심 문제입니다. 첫 번째, 일단 쫓아다니는 행동을 하지 않으셔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쫓아다니는 행동을 일단 멈추는 게 첫 번째고, 여러분들이 두 번째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내가 뭘 좋아한다고 얘기를 해야지 상대방이 얘가 나 뭐 좋아한다고 하니까 맞춰줘야겠네 이렇게 생각을 할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뭘 좋아하거나 원하는 것도 하나도 없는 사람이면요, 상대방이 노력을 하려도 여러분에게 노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두 번째가 기준 만드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차근차근히 얘기를 해드릴 건데, 일단 간략하게만 맛보기식으로 간략하게 이제 쫓아다니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얘기를 해드린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으로는 나중에 차후에 또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우님, 선물이든 뭐든 가치 있는 사람에게는 받고 싶죠. 그렇죠. 저도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죠? 아무한테는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나만 바라봐주는 사람이 난 너무 좋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무조건 나만 바라봐주고 나만 쫓아다니면 좋은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가치 있는 사람이, 그죠? 매력 있고 인기가 많은 사람이 나를 바라봐줬을 때 그게 내가 설레고 좋은 거죠. 예. 남자도 똑같고요. 예.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수업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연애라는 문제가 어렵다고 생각되지 않는 날까지 계속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